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도 경제 투자 협력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진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도 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동해 북방 한계선 감시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상전 준비를 마쳤지만 인질 문제 등과 맞물려 이스라엘의 작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대원을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상전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인질 문제 때문에 선뜻 작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질 석방 대화를 위해서 지상전을 며칠 늦출 거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군도 전술 전략적 이유로 지상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에 이어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2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여성은 납치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적절한 식사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질 석방에 필요한 대화를 위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며칠 늦출 의사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만약 하마스가 큰 패키지를 제안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인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는 미국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질 석방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역시 인질 문제로 지상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상전 개시 지연은 전술과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상 기동 준비가 되어 있고 정치권과 협의해 다음 단계의 형태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술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지상 공격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바다를 통해 침투하려던 무장 세력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를 시도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다니엘 하가리 대변인은 바다를 통해 침투하려던 테러 세력을 격퇴했다며 현재 다른 테러범이 더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하마스 대원 최대 9명이 가자 지구와 가까운 지킴 지역 해변으로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체포한 하마스 대원 조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엄청난 포상을 해줄 테니 가능한 많은 포로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 대원은 말했습니다. 하마스로부터 가까스로 풀려난 80대 여성은 인질들이 터널 여러 곳에 분리돼 수용돼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가자지구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 마을을 급습한 하마스 대원들.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쏘고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공격에 가담했다 체포된 하마스 대원들을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원은 초기에 내려진 섬뜩한 지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هو التعميمات في بخصوص المدنيين كانت اللي هو يعني قتل الرجال الأسر اللي هو النساء والمسنين والأطفال. 하마스 지도부가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인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طهروا البيوت واخطفوا قد ما تقدروا أسرى لأنه في غزة اللي باخذ أسرى له مكافأة. قديش المكافأة قالوا لكم؟ شقة منزل بيت $10,000.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은 220여 명. 예상대로 미로 같은 가자지구 터널 곳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두 번째로 석방된 85살 이스라엘 여성은 대원들이 납치 후 어떤 터널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땅 속에 의외로 넓은 공간이 있었고 인질들은 터널 내 여러 곳에 나뉘어 감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프랑스인 3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붙잡혀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기습을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반유대 폭력 행위로 규정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 희생을 피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가자 지구 내 연료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연료 부족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현지 시각 2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만약 긴급하게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5일 밤 가자 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가 활동을 중단할 경우 최근 이집트를 통해 가자 지구에 전달되는 소규모 구호품 지원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은 27.8%로 두 달 연속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이 야당에 힘을 더 실어주는 선거라는 이른바 정권 견제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에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35.7%, 국민의힘 지지는 27.8%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방식 조사 때보다 양당 지지도가 조금씩 올랐지만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1.4%,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이른바 무당층은 34%였습니다. 내년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75%, 가능하면 하겠다는 19%로 대부분이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고 묻자 민주당 39.7%, 국민의힘 27.3%로 정당 지지도보다 더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많았지만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을 정권 견제로 보는 여론도 여전히 거센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유권자는 49.5%로 절반에 육박했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응답은 31.8%였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야당에 힘을 싣는 선거가 될 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게 될 거란 유권자는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넘게 늘어난 40.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 차지할 거란 유권자는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14.6%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임명직 당직 개편으로 김기현 2기 지도부를 꾸린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60%가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징계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17%포인트 넘는 격차 완패.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당직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다는 유권자는 19.4%에 불과했습니다. 3배 이상 많은 64.3%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족한 노력이란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당 지지자 가운데 35.3%만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의 대응책으로 나온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 도움되지 않을 거란 유권자가 59%, 도움될 거란 의견은 22.5%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여당 중진의 험지 차출이 총선 승리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후 회복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한 여론을 살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57.5%, 동의하는 편이란 답변은 32.1%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징계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원예 박람회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원예 박람회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등 80여 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한국형 야외 정원을 둘러본 뒤 스마트 농업 전시관을 방문해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 농업 수출 기업을 격려하고 스마트팜 수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나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 이상 증가한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올해 9월까지 12개월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38억 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은 하순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달 남은 기간 수출이 더해지면 지난해 10월 수출액 524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호조에는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회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6.4% 줄며 지난해 9월 이후 첫 한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출도 마이너스 6.1%를 기록했는데 이 상태가 이어지면 마찬가지로 13개월 만에 첫 한자릿수 감소율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중국 쪽 수출 둔화가 완화되고 이번 달 20일까지 자동차와 선박 수출도 각각 25%, 63% 늘었고 대미 수출과 대베트남, 일본 수출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액도 늘어 무역 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 증가의 원인은 원유 수입이 1년 전보다 31%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분쟁이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수출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 등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1로 지난달 99.7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이후 2달 연속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10포인트 올랐고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수준 전망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8달 만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인 것처럼 꾸며 뇌물 5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회장은 2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구속 2달여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이후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등 건강을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재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엔 범행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원래는 오는 2026년까지 태광그룹에서 직을 맡을 수 없는 거였는데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 컨트리클럽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해에 걸쳐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계열사에서 허위로 급여를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횡령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 컨트리클럽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태광 컨트리클럽이 계열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유명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내사를 받는 이들 가운데 방송인 출신 작곡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입건한 이성균 씨를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은 방송인 출신의 작곡가 30대 A씨를 마약 투약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성균 씨와 A씨 등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4일 오후 베트남 럼동성 달랏 지역에서 SUV 차량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최근 며칠간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우리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어민이 신고하기 1시간여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함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이 양양 기사문항 해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어민은 당시 선실 밖에 20, 30대로 보이는 남녀와 40, 50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국 배는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강원도 속초라고. 이 짧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어선에 올라타 밧줄을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배 오모되잖아. 거기다 모여를 올라서 모여를 또 걸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나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목선 길이는 7.5m가량으로 동력 장치를 갖췄으며 어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민으로부터 생수와 담배도 건네받은 북한 주민들은 해경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북한 주민과 목선을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사 초기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와 이동 경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새벽 5시 반쯤 육군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포착해 감시 장비로 추적을 계속했다면서도 언제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경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각종 비위가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특수학교 교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장은 앞서 학교 안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한 사실도 YTN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 있는 사립특수학교 교장 A씨가 교직원 40여 명을 체육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교직원에게 식사 대접을 강요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등의 비위 신고가 들어가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되자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내부 문제가 있어도 학교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 하더니 내부에서 뭔가 불합리한 일이다, 문제가 있다 할 때 내부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장을 흔들면 학교가 흔들린다면서 세월호 참사까지 언급합니다. 제가 흔들면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세월호 보셨죠? 한순간입니다. 명심하세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의 딸이자 이사로서 사실상 인사권을 쥔 A씨는 자신을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 상임 이사권 다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법인 상임 이사로서 또 인천학교 학교장으로서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비장애인인 A씨는 10년간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도 교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A씨는 이번에도 체육관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해명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신의학과로 병원을 좀 다니시면서 오늘도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A씨는 또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확인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교장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교장의 위력 과시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 교육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에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엔 피해자와 연락하며 음란물을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지정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3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명령까지 3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인천과 경기 남부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3도, 부산은 1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쌀쌀하진 않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중동 방문 나흘째이자 사우디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행사에서 경제 투자 협력을 위한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서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막 국빈 일정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1호 영업사원으로서 한국 기업 세일즈에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행사 직전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이 머문 영빈관을 찾아 환담을 나눈 뒤 직접 차를 몰아 윤 대통령을 태우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채택한 한 사우디 공동성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민간인 공격에도 반대한다는 등 중동 현안이 담긴 것 또한 우리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동안의 사우디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이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먼저 사막 지역 최초로 열린 대규모 국제 원예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인 한국관을 찾아 중동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설탕을 찍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보시죠. 카타르 방문 둘째 날에는 국빈 공식 일정으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진행하고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카타르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많은 LNG 공급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에너지와 건설 중심의 협력을 첨단 기술뿐 아니라 방산, 농업까지 다각도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 여야는 대내적으로는 통합을, 또 대외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단일 대오로 전열을 정비한 뒤 표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 변수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공천을 둘러싼 내홍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여당 쇄신책을 총괄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데드라인으로 오는 목요일을 제시했습니다. 임명 뒤 첫 일성으로 변화와 통합을 강조한 만큼 혁신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현직 의원부터 비윤계 합류 가능성, 그리고 원외 인사 규모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특히 김기현 대표가 전권 부여를 약속한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칙까지 사정권에 둘지에 당내 시선은 쏠려 있습니다.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최소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섣부른 현역 페널티나 영남권 물갈이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혁신위에서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룰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쪼개질 겁니다. 공천 규칙이 뜨거운 감자인 건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축하며 통합을 내세웠지만 이 비명계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징계라는 칼날을 잠시 칼집에 넣어뒀을 뿐 언제든 빼내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근 심심찮게 오가는 중진 물갈이론이 비명계 속가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 개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친명, 비명이 대립하는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어떤 일들이 지역구에서 벌어지게 될지. 그래서 당 안팎에선 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올지를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통합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합창단이 있는데 예. 뭐 소프라노 한 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벤치 선수들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기용해서 경기를 망쳤냐. 이거 배임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선 참패 이후 쇄신, 압승 뒤 통합이라는 기치를 각각 내건 여야. 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이 공천 갈등이라는 불씨를 얼마나 뒷말 없이 넘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종합국감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대상 종합감사에선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대책 등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우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발되면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을 갖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수도권 대학가에서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영화계와 광고계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잇따르는 스타들의 사법 리스크로 작품 개봉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제작진은 물론이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피해를 떠안게도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충무로 스타였던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에 가장 충격에 빠진 건 영화계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되며 기대를 모았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내년 초 개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작비만 2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씨가 주연인 만큼 모두 편집할 수도, 그렇다고 새로운 배우로 작품을 다시 촬영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추창민 감독의 신작, 영화 행복의 나라도 지난 2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었지만 개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개봉을 기다리던 작품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제작진과 동료 배우, 스태프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 내지는 동시지급이 아니고 개봉하고 나중에 수익을 정산해서
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스태프한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드라마 노웨이 아웃에서도 하차했고 광고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교육 콘텐츠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해당 광고를 내리고 이 씨 얼굴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마약 투약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처벌과 별개로 이 씨 측이 업계에 져야 할 책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도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잇따른 스타들의 약물 파동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선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위해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휴전 불가 입장을 밝혔고 미국 백악관도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로운 일이 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라는 원칙이 최우선이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건 아니라며 핍박받은 팔레스타인 역사의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also recognize the attacks by Hamas did not happen in a vacuum. The Palestinian people have been subjected to 56 years of suffocating occupation.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무차별 공습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건 대부분 민간인이라며 유엔에 전쟁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at is the equivalent of 145,000 British citizens or 700,000 US citizens. Almost all those killed by Israel are civilians.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도 즉각적인 휴전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하마스의 다음 목표는 서방 세계가 될 거라며 테러 집단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진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How you can agree to a ceasefire with someone who swore to kill and destroy your own existence? How? 미국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며 휴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개입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확전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If Iran or its proxies attack U.S. personnel anywhere, make no mistake, we will defend our people, we will defend our security, swiftly and decisively. 백악관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의 휴전 촉구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진공 상태 발언이 테러와 살인을 이해한다는 충격적인 표현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구글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대변인이 성명에서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해 갈등 지역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과 혼잡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리우시에서 경찰에 대한 범죄 조직의 보복으로 버스 35대와 기차 1대가 불에 타며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 이후 리우시 서부 지역에서 일반 버스 30대와 간선 급행버스 5대, 기차 1대가 잇따라 불에 탔습니다. 이 여파로 인근 지역의 여러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외교안보수장은 중국이 구소련처럼 붕괴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최근 중국도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구에서 미중 경쟁의 최종 상태와 관련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이 계속 세계 무대의 주요 참가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무기 매입설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리 상프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리 부장을 면직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면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후임 국방부장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꼬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남 보성 벌교에서는 이번 주말에 축제도 열리는데요. 꼬막 가게 경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공연이 마련됩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벌교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보성 유일의 가고 싶은 섬 장도입니다. 물이 빠지자 노루를 닮은 섬마을 주민 삶의 터전이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르신들이 꼬막을 잡을 때 쓰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2호 빨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갑니다. 청정지역에서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됐습니다. 장도는 갯벌이 우리 완전히 자연산입니다. 이 바닥에서 자라가지고 이 바닥에서 큰 겁니다. 요즘 어촌계에서 하루에 잡는 꼬막은 20kg짜리 망으로 10개 정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00개에서 200개는 거뜬했는데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엄지손톱을 깎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구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엄지손톱으로 꼬막을 까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핏기가 적당히 돌게 삶은 참꼬막과 무침, 장조림에 탕과 전까지 맛깔스러운 꼬막 정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은빛 갈대가 춤추는 중도방죽과 여수, 순천, 10, 19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기리는 문학관 등은 꼬막 축제의 무대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져야 꼬막이 맛이 든다는 것을 우리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에 보고 벌교로 오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꼬막 맛을 느껴보십시오. 전남 보성의 우리나라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 꼬막의 생산량은 전국의 70% 정도. 깊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꼬막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는 제19회 벌교 꼬막 축제는 모레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GS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에 3연패를 안기며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GS는 화성 원정에서 외국인 선수 실바가 33점을 터뜨리고 강소희도 13점을 보태 3대1로 이겼습니다. 이 남자부 OK금융그룹은 KB손해보험을 풀세트 접전 끝에 따돌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우승 후보 SK가 신생팀 손호를 꺾고 개막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SK는 고양 손호아레나 원정 경기에서 주 득점원 원희가 30점에 리바운드 17개로 골밑을 장악해 90대 79로 이겼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제명된 데이원을 인수해 새롭게 출발한 손호는 전성현이 27득점으로 활약했지만 2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도 2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대체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3도, 청주 11.3도, 부산은 1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